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도심 속 물놀이장부터 무료 VR 체험을 할 수 있는 실내 피서지까지 예산 지역 휴가 명소를 알아봤습니다. 금산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름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남 곳곳에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산에 시간당 70mm의 비가 내리면서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심 가까이 있는 피서지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운데 예산에 도심 속 물놀이장부터 무료 VR 체험을 할 수 있는 실내 피서지까지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예산 지역의 피서 명소를 이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물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가족과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더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더위를 식힐 수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물놀이 아주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집하고 가깝고 그래갖고 너무 좋아요. 무안천 체육공원을 비롯해 올해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도심 물놀이장은 모두 3곳. 이달 중순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실내 피서지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단장을 마치고 이번 달 다시 문을 연 황새문화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생태문화관의 차별화를 뒀습니다. 증강현실 체험관과 디지털 미디어 아트 체험관 등이 조성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황새가 되어 예산의 주요 관광지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황새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이 체험형 생태 교육을 위해 새롭게 조성한 겁니다. 여기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포토존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저희 황새공원은 다채로운 체험과 또 기존에 있던 실감 체험관, 2층에 갤러리존, 또 옥상에 포토존까지 새롭게 제작 전시를 하였습니다. 여름철에 아이들과 같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으니 많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도심 속 피서지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금산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6일 새벽 5시쯤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차에 불이 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는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차의 소유자는 지난 5일 저녁 7시쯤 차를 주차하고 충전기를 꽂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인천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 소방본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남에서는 25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36%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발생했으며 종류별로는 전동 킥보드가 19건, 전기 자전거가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공식 인증 제품 구매와 완충 시 충전기 분리, 비상구나 현관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충남 곳곳에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6일 낮 서산 지역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 서산 성남동과 인지면 도로 5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7일 오후까지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0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151만 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수입니다. 전체 1,852만여 채 가운데 8.2%나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많지만 도시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죠. 빈집을 방치하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붕괴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죠. 동네 전체 경관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떠나죠. 빈집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결국 지역이 침체되고 소멸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 소멸 시기를 늦춰야 할 텐데요.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인과 예술인들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전북 익산시의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 그리고 빈집을 호텔로 만들고 야외 정원을 꾸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마을 18번지가 정원, 또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지로 재탄생시킨 충남 홍성군의 빈집 함께 써유. 일본은 어떨까요? 900만 채나 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인 도쿄는 빈집을 노인보호시설, 학습지원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인 교토시는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렵다면 깨끗하게 철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주민 쉼터나 작은 정원으로 가꾸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871채의 빈집 철거에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활용 노력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집의 아름다운 반란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경북 울진에는 동해안 해양 레포츠 거점을 목표로 한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가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10년 가까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달라진 모습으로 지역에 활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HCN 공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2013년 문을 연 경북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그동안 위탁업체만 수차례 바뀌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시설 구축은 긍정적이었지만 특화된 운영 전략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다 반전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지역가의 실질적인 상생에 눈을 돌린 겁니다. 올해 초 울진군은 다이빙 전문기관과 위탁 계약하고 전문 교육과 함께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시작했는데 강사와 교육생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지원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는 순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 어른들 하는데 미역도 그 해녀학교에서 가서 또 미역도 해드리고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는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일손 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체류형 교육을 통한 거점 공간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양 체험 공간이 아닌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사무 공간에서는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일과 외에는 취미생활 혹은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해주고 또 3층에 숙소를
또 외부에 있는 카라반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1박 이상을 하면서 이곳에서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리라고.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위한 업무 협약 등도 잇따라 경북권을 넘어 수도권 학교의 방문까지 늘고 있습니다. 울진까지 멀리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되게 공기도 맑고 시설도 제 생각보다 더 깨끗하고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놀랐고요. 5일 동안 여기서 지내야 돼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가 강사님들도 되게 친절하고 시설도 엄청 물이 맑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교육보다도 노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지역가의 상생에 좀 더 무게를 둔 공공시설. 속도는 더딜 수 있어도 지역의 활력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최근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국내에서 모두 38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면서 서울 내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말라리아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감염될 경우 오한과 발열, 발한 등의 증상이 3일 간격으로 나타납니다. 예산군 보건소는 모기 기피제 사용과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하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스마트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도시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와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해 방범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실종자 위치 파악 서비스 등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27일까지 2024년 제2차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착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경영 능력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전문 교육과 현장 실습 등 의무 기준을 충족한 충남에 거주하거나 도내 전입을 확약한 청년 농업인입니다. 충남도는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청년 농스마트팜 관련 시범 사업 혜택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중축을 완료했습니다. 태안군은 센터 면적을 기존 340여 제곱미터에서 490여 제곱미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일 분쇄기와 고온 살균기 등 과채 주스 생산을 위한 장비를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오는 9일까지 시험 생산을 통해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대상 실무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센터 중축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사업장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수상레저 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경은 8월 한 달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 지역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6일 성공적인 을지 연습을 위한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을지 연습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올해 을지 연습 부서별 목표 등을 공유했습니다. 을지 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